근데 지금은 더 어린 나이에 쌍수를 한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저희가 중학교 한 1, 2학년 이 정도 되시는 분이 저희 병원에 오셔갖고 이제 수술을 받으셨는데 결과가 제가 보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한테 반의 친구들 수술 안 한 분들 많을 텐데 저희 병원 홍보 좀 되겠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더니 안녕하세요. DI 성형외과 닥터는 고익 정현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그 어플리케이션에 환자분께서 후기 남겨주신 거 그거 이제 확인하는 이런 시간을 갖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원장의 경우는 저희가 진료 위주로 이렇게 업무를 하다 보니까는 환자분들께서 저희 병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 주시고 뭐 후기 남겨주시고 말씀 주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할 시간이 사실 좀 부족하긴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환자분들께서 남겨주신 내용 보고 조금 피드백도 받고 이 정보 차원에서 좀 도움될 만한 이런 내용들을 다뤄보려고 하고 있어요. 확인해 보면 저희 병원 평점은 9.3점으로 돼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남겨주셨네요. 사실은 저희가 병원이 그래도 나름 좀 꽤 오래된 병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후기 수들이 많이 누적이 된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그냥 확인되는 대로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저한테 코 수술 받으신 분이네요. 사실 이런 분들 경우는 저희가 어느 정도 좋은 결과를 예상하고 수술 들어가긴 해요. 왜냐하면 코가 크고 매불이나 이런 세부적인 문제들밖에 없는 분이기 때문에 코를 많이 높일 필요도 없고 좀 자연스럽게 코끝 교정해주면서 콧대 라인 맞춰주면은 모양이 웬만해서는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만족해 주셨어요. 여기 이분처럼 재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나요? 요즘엔 꽤 있어요. 왜냐면 저희처럼 이렇게 유튜브 운영하면서 많은 정보를 전달해 주시는 원장님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환자분들도 그런 정보를 이렇게 습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궁금한 점이 생기기도 하고 병원마다 이제 말씀을 드리는 내용도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병원들을 비교해보고 정보의 뭐 진위 여부나 궁금했던 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하려고 이렇게 방문을 주세요. 매부리코가 심하면 수술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적었는데 그게 맞나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사실은 매부리가 있고 코가 발달돼 있으면은 수술 경험이 많은 원장님한테는 굉장히 쉬운 코예요. 그리고 보형물도 들어가지 않아도 되니까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낮고 코끝도 조금 높여야 되니까 수술 자체도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수술이라는 거는 기회가 한 번뿐이에요. 매부리를 이렇게 절골 하다가 실수로 잘못해갖고 과절제한다거나 이러면 돌이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부리 코 성형을 하다가 안쪽에 점막 공간이 열리면서 생기는 이런 합병증들이 있어갖고 초심자 원장님들은 사실 매부리 교정하는 거를 좀 어렵다고 느껴요.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아마 이 만들어진 이런 얘기가 아닌가. 네, 그 코 수술을 하면은 CT 촬영 무조건 해야 되나요? 좋죠. 코 CT 촬영하는 게. 우리가 코 성형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안쪽에 이식물들이 좀 들어가죠. 이식물들이 들어가면은 코 안에 내부 공간이 일부 좀 좁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 비중격 박리를 하게 되면은 그 박리된 부위에 섬유 조직이 형성되면서 또 이런 공간을 좁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기능적인 면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되죠. 그리고 매부리 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절골 양이나 이 절골을 할지 말지 이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안쪽에 그 기능적인 문제 관련된 공간에 대한 확인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CT 촬영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거 바로 보이는 게 또 코 수술 관련된 거예요. 저희가 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코 수술 환자분들이 많네요. 이분 같은 경우는 첫 수술이신 것 같아요. 코끝이 이렇게 통통하고 좀 아담한 느낌의 코인데 이런 느낌의 코가 좀 귀엽긴 하지만 환자분들이 이제 그런 이미지로만 평생 지내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낮아 보이니까는 코가 좀 예뻐 보이지도 않고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어려 보이는 느낌의 이미지가 좋게 느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숙미 있는 아름다운 코로 수술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이분은 복코이면서 작은 코인가요? 이분은 복코는 명확하게 있어요. 코끝이 좀 통통하고 볼륨감이 좀 있죠. 근데 그렇게 작은 코라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작은 코는 일단은 콧구멍도 작고 코끝의 이런 전체적인 구조의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그렇게 작은 코는 코끝을 높이는데 좀 제한이 생긴다고 그래서 높이지를 못하니까 복코 교정 효과도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복코 교정이 어렵냐, 작은 코 교정이 어렵냐 이렇게 사람들이 묻던데 어떤 코가 교정하기 더 어려워요? 한계점이 많은 코는 작은 코예요. 작은 코는 우리가 코를 열심히 높이려고 그래도 피부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높이는데 좀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충분한 교정력을 가져가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죠. 근데 복코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콧볼의 두께도 두껍고 피부가 두껍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줄일 수 없는 조직의 두께가 두꺼워서
복구 교정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충분한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 복구 교정도 상당히 힘든 수술이 되죠. 원장님 진짜 바쁘시잖아요. 식사도 못 하시고. 근데 왜 이렇게 환자 한 분 한 분씩 꼼꼼히 봐주시는 거예요? 일단은 그 환자분께 최선 다해드리는 거는 사실은 뭐 제가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죠. 병원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미 상담과 수술이 성사된 이런 환자분들께 정성을 덜 쏟는 병원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수술을 결정하신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병원을 믿고 선택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중점을 둬갖고 이 진료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병원이 상담할 때 좀 대기 시간도 있고 이런 병원으로 좀 알려져 있어요. 상담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본인이 수술을 결정하셨을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진료 철학이 본인한테 더 이득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상담 오셔갖고 대기하시는 분들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만큼 실제 수술하고 차후에 진료 보시는 과정에서 저희가 훨씬 더 꼼꼼하고 이 책임감을 느끼는 이런 진료를 시행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바로 보이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매부리가 상당히 심하고 코끝도 조금 낮네요. 콧대도 좀 울퉁불퉁한 느낌의 이런 굴곡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코끝의 피부가 전체적으로 약간 좀 두꺼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내용 살짝 보니까는 이런 휜코도 좀 있으셨다고 하네요. 사실은 저희가 수술할 때 휜코 교정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것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 휜코라는 거는 환자분들이 느끼기에는 외관상 모양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실제 수술할 때 저희가 정식으로 휜코 교정하는 거는 어떤 경우냐면은 외관상의 모양만이 아니라 안쪽에 내부적인 이 비중격, 이런 구조들이 다 휘어 있을 때 그거를 직선 모양으로 펼쳐서 맞춰주는 이런 술기를 휜코 교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아마 심하게 휘어 있다면은 내부 구조까지 다 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런 밸런스를 저희가 맞춰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결혼 전에 코 수술 하셨다고 하는데, 결혼 전에 코 수술 하는 사람이 맞나요? 은근히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결혼식도 있지만은 그 전에 준비하고 이런 양가 어른을 만나 뵙고, 그리고 뭐 이런 사진 촬영하고 이런 다양한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까지 고려해서 이 수술 계획하시는 분들은 뭐 6개월 이전에 계획을 하셔갖고 그런 일정부터 해서 이런 좋은 결과를 얻은 모습으로 진행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길게는 한 반년 이상, 한 1년 정도까지 여유를 두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원장님은 T이신데 여기 니즈 파악을 제대로 한다고 적혀 있거든요. 환자들한테는 F이신가 봐요. 사실은 이 니즈 파악을 한다는 게 반대로 튀어야지 이 니즈 파악이 가능해요. 제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냥 객관적인 것만 가지고 제가 판단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환자분들께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랬는데, 그런 본인의 니즈나 아니면 본인한테 어울릴 만한 이런 거를 제가 추천해드리기를 바라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객관적으로 니즈를 평가해서 그 사실 그대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제가 그걸 바탕으로 수술을 해드려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아마 이분이 말씀하신 그 니즈에 관련된 거는 제가 계속 추궁을 했나 봐요. 본인이 원하는 게 어떤 건지 그 과정에서 제가 그분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해드렸다고 느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분, 전후에 차이가 좀 없다고 느껴지긴 해요. 제가 이 사진 봤을 때는. 근데 이분이 주관적으로 뭔가 달라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죠, 그렇죠? 왜냐면 이분이 매부리가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코가 좀 이렇게 발달됐다는 얘기는 교정량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신경 쓰였던 주관적인 느낌, 좀 매부리가 있고 남성적으로 좀 발달된 느낌이 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작은 교정량만 가지고도 본인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럼 매부리 코가 얄쌍하게 여리여리한 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매부리 코가 이렇게 좀 작은 느낌을 만들어 주려면은 밸런스 위주로 수술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의 경우는 콧대에 보형물을 넣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무보형물로 가는 분들이 많고, 환자분 입장에서는 보형물이 없다는 이런 장점도 좀 가져가고, 수술 자체가 커지지가 않죠. 콧대는 좀 낮추고 코끝은 업턴시키는 느낌으로 교정을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충분히 좀 여리여리하면서 여성스러운 느낌을 낼 수가 있거든요. 이분이 비염 수술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미용 코 수술이랑 기능 코 수술이랑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에는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이 옛날에는 이 보험에 적용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것 때문에 성형외과에서 보험 진료를 시행했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성형외과에서도 저희가 기준을 설정해서 맞는 진단을 내리고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시행했다면은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께서 이 미용 수술을 하면서 기능적인 문제가 발견이 되면
그것도 같이 교정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아무래도 2번에 걸쳐서 고생하는 것보다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 아마 그러시겠죠. 자, 다음 후기 한번 볼게요. 이분은 좀 심한 복코네요. 복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느껴지는 것보다 실제로 교정량은 많은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분처럼 이 중안면 꺼져 있고 코 자체도 좀 낮아서 복코인 분들은 우리가 코도 좀 충분히 높여야지 복코 교정 효과도 낼 수 있고 이 중안면 꺼진 거에 대한 교정을 병행했을 때 훨씬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병행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느끼는 이런 변화 느낌보다 실제로 우리가 수술했을 때 설정하는 목표는 좀 더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아마도 이분도 약간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코가 짧고 복코인 사람이 대부분이라는데 그게 맞아요? 이런 비슷한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코가 낮은 분들이 많고 그리고 코만 낮은 게 아니라 중안면도 낮아서 어린데도 팔자가 깊고 그리고 옆모습을 봤을 때 옆모습이 거의 뭐 평면 같은 느낌이 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보다 수술이 좀 더 복잡해지고 환자분이 느끼기에 나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코 살짝만 교정하려고 왔는데 이렇게 많은 변화를 줘야 되나? 그리고 내가 내 옆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자기 옆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못생겼다고? 이런 생각하시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기대했던 것보다 수술 내용이 좀 커지는 경우가 많죠. 복코는 원래 코가 통통하잖아요. 그럼 붓기가 오래 갈 것 같은데 오래 가요 더? 붓기가 좀 더 오래가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왜냐, 그 붓기라는 거는 본인의 그 연조직 안에 조직이 이렇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붓기가 좀 더 많이 담기겠죠. 그리고 복코 교정의 수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안에 이런 연조직이나 연골 같은 거를 절제해서 제거하는 수술을 같이 병행하게 되는데 그 안에 이렇게 박리 공간이나 이런 빈 공간이 있으면은 그쪽이 이런 섬유 조직이나 회복 과정에서 생기는 조직들로 채워지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섬유 조직이 만드는 볼륨도 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조직이 약간 단단한 질감을 나타내요. 그거를 이제 환자분들께서는 붓기라고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성숙되는 과정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붓기로 인식하고 붓기가 진짜 오래 간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코를 수술하셨어요. 보니까 코가 시작점의 미간 쪽 굉장히 낮으시네요. 비슷한 각도에서 찍은 후사진을 보니까 콧대가 제법 올라왔죠. 코끝은 많이 변한 것 같지는 않고 코끝 들린 거 살짝 좀 내려준 이런 느낌으로 교정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이분 초코 성형인 것 같은데 코 수술을 안 했는데도 비대칭인 경우가 있어요? 있죠. 그 비대칭도 사실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환자분들이 수술을 안 했는데 비대칭인 경우는 교정 못하는 비대칭이 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코가 사실 비대칭인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안면 비대칭이랑 연관된 경우가 있어요. 얼굴 자체가 C자 모양이나 아니면은 이 대각선 모양으로 틀어져 있으면은 코는 얼굴의 중심을 따라서 위치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얼굴의 중심축 방향을 따라서 틀어져 있는 분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는 전체적인 구조, 콧볼 위치나 코바닥 위치나 여러 가지가 비대칭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비대칭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어렸을 때 혹시 어디 부딪혀갖고 다쳤다거나 그래서 코에 일부 골절이 생겼는데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이제 회복되면은 구조가 무너지면서 생긴 틀어진 변형이 휜 코를 만들기도 하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 이제 비대칭하고 연관이 되기도 하지만 교정 가능한 비대칭이죠, 요런 건. 이분이 코 성형하고 자연스럽다는 칭찬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원장님은 화려한 코, 자려한 코, 자연스러운 코 중 무슨 코를 더 선호하세요? 제가 제일 선호하는 코는 자려한 코죠. 자려한 코를 제일 선호하고 사실은 자려하다는 개념을 의사 선생님도 착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려하다는 걸 가지고 이거는 화려한 거랑 자연스러운 거랑 그 중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화려한 거랑 자연스러운 거랑 둘 다 잡을 수 있는 이 수술 방법이 자려한 성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려한 이런 느낌을 좀 더 선호를 하고 자려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주위에 이 동반된 구조들까지 같이 변화를 주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수술이 좀 더 복잡하고 난이도 있고 커지게 됩니다. 근데 화려한 거나 자연스러운 거 이 둘 중에서 굳이 선택을 하자면 제 추천은 자연스러운 걸 추천드려요. 사실 최근 트렌드 자체도 이 화려한 느낌보다 좀 자연스러운 느낌을 많이 선호하시고 이 미용 수술의 목적이라는 건 결국은 현재 상태에서의 개선이에요. 교정량이 엄청나게 크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컴플렉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변화가 된다면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목표 달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은 눈이네요. 사실은 이런 분이 성형외과에 굉장히 많이 찾아오시죠. 오실 때 말씀하시는 게 저는 이미지를 바꾸고 싶다. 사람들한테 오해 되게 많이 받아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어떤 오해냐? 되게 성격 안 좋을 것 같다.
날카로워 보인다. 인상이 세서 접근하기 어렵다. 근데 친해지고 나니까 야, 네가 이렇게 순한 애였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오세요. 이분 사진 보면은 완전 딴 사람 같은데 사나워 보이는 눈이 이렇게 순둥순둥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날카로워 보이는 느낌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수술들을 병행하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덮여있는 피부 정리해주는 쌍꺼풀 수술, 그리고 약간 졸린 눈이면 이런 날카로운 눈동자의 느낌을 내기도 하는데, 그런 면에서 눈매 교정으로 눈뜨는 힘을 좀 보강해주고, 간혹가다 싸나운 느낌이 이마가 이렇게 툭 떨어져 있으면 인상 쓰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내서 싸나워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이마 거상을 같이 병행해주면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다음 분, 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동양적인 눈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고, 은근히 속상이 살짝 있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근데 여성분들은 속상인 분들 이렇게 화장하다 보면은 화장도 다 번지고, 그리고 원하는 모양이 잘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쌍꺼풀 테이프나 쌍액 같은 거 이렇게 사용하면서 이 라인을 만들어 갖고 다니기도 하는데, 그러다 이제 수술 결심을 하시죠. 그래서 아마 이 쌍꺼풀을 만들고 나면은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화장하기 되게 즐겁다, 이전보다 화장이 편해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이분이 절개에서 회복 속도가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하는데 절개를 하면 회복 속도가 늦어요? 일반적으로 초반의 회복 속도는 매물보다는 좀 늦는다고 얘기하긴 하죠. 아무래도 조직 손상이 좀 더 있기 때문인데, 사실은 그게 환자분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적용이 돼야 돼요. 환자분 중에서 매몰이 오히려 회복 속도가 더 느린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경우냐면은 눈두덩이에 조직이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 우리가 절개를 하게 되면은 눈두덩이에 여러 가지 조직의 볼륨이 많을 때, 우리가 그 볼륨들을 일부 좀 절제하고 줄여서 붓기가 담길 수 있는 조직의 양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매몰에서 그런 조직을 제거 못한 상태에서 붓기가 담긴 것보다 절개했을 때가 회복 속도나 초반의 붓기가 훨씬 더 적은 경우도 많아요. 근데 뭐가 더 우수하냐? 이거는 환자분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죠. 근데 제가 듣기에는 비절개는 3년에 한 번씩 재수술하는 거다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절개로 한 방에 끝나는 게 낫지 않아요?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해요. 이 절개가 자신 있는 원장님들은 절개 흉터나 이런 게 그렇게 보기 싫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절개해갖고 자연스러운 분들이 수술 안 한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 듣고 다니기도 해요. 그래서 절개에 대한 이런 무조건적인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는데, 비절개도 사실 회복 기간도 빠르고 수술이 좀 간단하고 그러니까 절대 나쁜 수술은 아니죠. 근데 환자분의 조직 상태에 따라서 3달 만에 풀리기도 하고 몇 년 만에 풀리기도 하고, 그게 뭐 10년 가기도 하고,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것도 단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본인이 예상하지 못하는 시기에 갑자기 풀려버리면 또 그게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확신을 가진 이런 모양이 있으면은 사실은 절개가 좀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리죠. 다음 분 볼게요. 이분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려 보이고 뭔가 좀 학생 같은 느낌이에요. 수술 전 모양 보면은 전형적인 동양 눈이에요. 그래서 수술 후에는 약간 뭔가 눈도 좀 커지고 조금 세련된 느낌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좀 성숙미 있는 느낌도 들고, 우리가 이 눈두덩이에 살이 있고 이렇게 피부가 살짝 덮고 있고 이렇게 통통한 눈매를 가지고 있으면은 약간 어려 보인다는 느낌을 줘요. 근데 이분 눈 하시고 화장을 연하게 했는데도 눈이 또렷해 보이네요? 맞아요. 이게 저희가 눈 수술할 때 계획을 세우면서 환자분한테 꼭 물어보는 게 평소 화장 스타일이에요. 만약에 본인이 화장을 좀 진하게 하고 다니는 분들이라면은 이 쌍꺼풀 라인 두께나 전체적인 모양도 좀 더 두껍고 진한 느낌으로 해주는 게 도움이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화장 별로 안 하고 좀 청순한 이미지로 꾸미고 다니시는 분들은 라인을 그렇게 두껍게 갈 필요가 없어요. 자, 다음 분 보시면 이분도 비슷해요. 근데 이분은 약간 속상이 있고 위에 이 통통한 느낌이 살짝 있고 피부가 덮여 있으니까 좀 어려 보이는 느낌이 나죠. 수술 후 모양 보면은 우리가 덮고 있는 피부나 이런 것들이 다 개선이 되고, 그래서 눈이 좀 초롱초롱해지고 뭔가 커진 느낌이 들어요. 좀 세련된 느낌도 나죠. 눈두덩이에 지방이 많은 분들은 절개하는 게 더 나은가요? 그렇죠. 눈두덩이 지방이 많고 눈썹이랑 눈 사이 공간도 좁고 그러면은 우리가 메모를 했을 때 쌍꺼풀이 풀릴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우리가 매몰에서 할 수 없는 술기들이 절개에 많이 있거든요. 조직을 좀 절제하고 남는 피부나 안쪽에 쌍꺼풀 유착을 방해하는 조직들, 이런 것도 이제 좀 제거해주고 여러 가지 술기들을 해야 되는데 매몰에서도 불가능하다 보니까 눈두덩이 볼륨이 있고 공간이 좀 좁고 우리가 여러 가지 세부 술기가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분들의 경우는 절개라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냅니다. 중학생이신 것 같은데 저는 고등학교 때 쌍수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 어린 나이에 쌍수를 한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맞아요. 최근에 뭐 이분일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어려 보이는 걸로 봐서는. 저희가 중학교 한 1, 2학년 이 정도 되시는 분이 저희 병원에 오셔갖고 이제 수술을 받으셨는데 결과가 제가 보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한테 반의 친구들 수술 안 한 분들 많을 텐데 저희 병원 홍보 좀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
말씀을 드렸더니 환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거의 꼴찌래요. 이미 수술 다 해갖고 친구들은. 그런 거 보면은 요즘에 중학생 이런 환자분들도 특히 뭐 간단히 메모라는 거 이런 거는 거의 일상화돼 가지고 요즘에는 중학교 저학년부터 이 눈 간단한 이런 수술 같은 거는 많이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다음 케이스 보시면은 이분은 피부가 굉장히 많이 덮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마를 굉장히 많이 쓰는 느낌이에요. 수술을 보면은 눈썹도 많이 떨어지고 쌍꺼풀이 생기고, 그리고 이 눈썹이 떨어지면 원래 피부가 이렇게 덮여야 되거든요. 근데 눈이 더 커 보이는 느낌이 들죠.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쌍꺼풀 수술을 하면서 이마가 떨어지는 것까지 고려해서 목표를 제대로 설정해야만 이렇게 쌍꺼풀도 잘 노출시키고 그 공간이 이마가 떨어지면서 줄어들어도 답답해 보이지 않는 이런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눈과 눈썹 사이가 먼 분이 수술하기 편한가요? 아니면 좁은 분이 수술하기 편한가요? 먼 분이 수술하기가 좋죠. 왜냐면 이 눈썹이랑 눈 사이 공간이 넓다는 거는 그 안에 이제 이 쌍꺼풀 유착을 방해하는 조직은 생각보다 좀 적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덮고 있는 피부, 눈 뜨는 힘이 약한 거 이런 것들을 다 교정하게 되면은 그 공간이 더 좁아지게 되죠. 우리가 눈썹이랑 눈 사이 공간이 좁은 경우에 이렇게 인상 쓰는 이런 느낌이 나서 여성분들은 그 이미지를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교정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마거상 수술을 같이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공간이 넓은 분은 이마가 떨어져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눈에 관련된 수술만 잘 시행이 돼도 눈썹이랑 눈 사이 공간이 적절량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쁘고 시원한 느낌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분이 인아웃 라인으로 하셨는데 요즘 MZ 애들은 어떤 라인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요즘 MZ 세대들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되게 좋게 봐요. 왜냐면 옛날에는 이제 환자분들이 불가능한 이런 꿈을 꾸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본인 구조에 어울릴 수 없는 이런 뭐 아웃라인 막 원하시고, 그리고 코도 뭐 굉장히 높게 막 불가능한 이런 목표를 많이 설정해서 오셨는데, 요즘 MZ세대 환자분들은 이렇게 본인 얼굴 구조에 맞는 라인을 목표로 설정해서 수술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설득하려는 과정이 없어서 훨씬 좋다고 느끼거든요. 제 추천도 동양적인 눈매에는 이런 인아웃 라인이 잘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눈밑 케이스예요. 이게 사실 눈밑도 좀 심해지면은 사실 하안검 수술을 해야 되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피부 늘어짐이나 이런 게 없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은 아닐 거예요. 근데 이 중안부가 꺼져 있으면은 눈밑 지방이 살짝만 붉어져 보여도 굉장히 붉어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눈밑 수술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나이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눈밑 지방만 정리하면은 꺼진 느낌이 좀 심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눈밑 지방을 일부 재배치하면서 그 밑에 꺼진 영역을 이 지방 이식을 병행해서 이렇게 라인을 맞춰주면은 이렇게 깔끔하고 예쁜 모양이 나오게 돼요. 근데 눈밑이 그 수술하기 전에 눈밑 필러 한번 맞아보면 안 돼요? 그거는 눈밑 붉어짐이 심하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에 추천을 드리기도 하는데, 근데 어쨌든 눈밑 지방에 대한 교정이 안 되죠, 필러로는. 그리고 눈밑은 피부가 되게 얇기 때문에 만약에 충분한 볼륨을 채우기 위해서 필러를 좀 과하게 넣게 되면은 틴들 현상이라고 있어요. 햇빛이 비춰지면서 이렇게 산란돼 갖고 약간 이 초록색, 약간 푸르스름한 멍든 것 같은 이런 색깔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그런 현상 때문에 결국 필러를 녹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눈밑이 이렇게 붉어진 분이라면 수술적인 교정을 하는 게 좀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리죠. 눈밑 지방이 왜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눈밑 지방은 이분처럼 심하지 않은데 중안면이 많이 꺼져 있고 안구가 살짝 돌출된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눈밑 지방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거는 이제 상대적인 위치 관계 때문이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중안면 돌출시키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수술을 하게 되고, 일반적으로는 눈 밑에 안화 지방을 감싸주는 경막이라는 구조가 좀 약해지면서 느슨해지게 되죠. 그 과정에서 지방이 이렇게 붉어져 보이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수술적으로 이 지방의 위치도 좀 조정해주고 경막을 좀 강화시켜주는 이런 술기를 병행하는 게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입니다. 눈밑이 있으신 분들이 만약 수술을 하신다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어려 보인다는 거죠. 눈밑이 붉어져 있으면은 좀 나이 들어 보이는 느낌이 나요. 사실은 저도 눈밑이 많이 붉어졌죠. 이 눈밑이 붉어져 보이는 게 나이 들어 보이는 느낌을 내니까 본인이 일상생활을 하거나 뭐 직업적인 이런 활동에 있어서 지장이 된다면 굉장히 컴플렉스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효과를 내려고 수술을 계획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칠까요? 이번에 어플리케이션에 올라와 있는 후기로 수술 관련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근데 저도 이런 후기 관련돼 갖고 제가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되게 감회가 새롭고 기분이 좋네요. 앞으로도 이런 환자분들이 올려주신 후기 이런 거 관련된 이 질문들 해결해 드리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닥터는 코익 성형외과 전문의 정현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